네, 반갑습니다. 곰잼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2인 게임 설명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 설명 좀 똑바로 해라. 실제로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오늘은요, 그 중에 몇 개를 꼽아가지고, 기왕이면 커플들에게 상당히 추천하는 게임들, 자세하게 리뷰하면서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세븐 언더스 듀얼입니다. 판테온 확장까지 포함된 버전이고요. 게임의 테마는 상대방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게임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나와 있는 원더들을 서로 4개씩 나눠 갖고요. 카드들을 배치합니다. 샥샥샥샥샥. 그런 다음 순서대로 너 하나, 나 하나 카드들을 나눠서 가져가면 돼요. 뭐 요런 것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요런 카드들은 비용이 있어요. 요 비용을 지불해주고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들의 색깔이 다 있죠. 요 노란색은 상업용 카드, 요 녹색은 과학 카드, 요거는 자원을 얻는 카드, 파란색은 뭐 문화 카드 등등등, 내가 어떤 테크로 게임을 풀어나갈 것이다 카드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녹색 얘네들은 과학 카드인데, 같은 걸 2개 모으면 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어요. 물론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너스 혜택을. 그리고 요 마크가 서로 다른 걸 6개 모아버리면 과학 승리로 바로 게임이 끝납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빨간색 카드가 있죠. 방패 칼이 있는 카드는 군사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가져가게 되면 요 군사 마커 있죠. 상대방 쪽으로 하나 밀어요. 쪽쪽쪽쪽쪽 계속 밀어가지고 끝까지 다 민다? 그러면 즉시 상대방을 쳐부숴서 군사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승리 조건이 3가지로 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테크트리를 타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전략성도 가지고 있고, 이 문명에 대한 테마 건설을 하고, 이런 테마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판테온 확장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확장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째 게임은요, 바로 커플이라는 게임이죠. 저희 커플도 가장 즐겨서 많이 하는 게임, 바로 황혼의 투쟁입니다. 일단 지도 먼저 보세요. 간지가 철철 흐르지 않습니까? 3개 지도예요. 와, 이스라엘, 이라크, 레바논, 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는 내가 시리아를 먹어야 되겠어. 그럼 시리아를 딱 먹을 수 있고, 생각만 해도 간지가 철철 흐르지 않습니까? 자, 이 게임의 테마는요, 1945년부터 1989년까지 USA, 미국과 CCCP는 소련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냉전을 다루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신의 턴 때 이렇게 카드를 한 장씩 사용해가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카드의 구성은 요 밑에 있는 카드의 설명, 그리고 이쪽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로 사용한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OP로 사용한다라고 해요. 나의 영향력을 올리든가, 아니면 요 점수로 어떤 국가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어떤 한 국가를 재조정해서 상대방의 영향력 수치를 떨어뜨리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요 아래쪽에 있는 이벤트를 발동시킬 수도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카드들의 색깔이 있어요. 흰색과 빨간색이 둘 다 있는 이런 카드는 중립 카드입니다. 흰색은 미국 진영, 빨간 거는 소련 진영의 카드예요. 이 미국 카드를 미국이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미국 카드를 소련이 쓰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벤트를 반드시 발동시켜야 됩니다. 미국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미국에 유리한 카드들이고, 소련 카드는 전부 다 소련에 유리한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카드를 사용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내가 지금 이걸 터트려 가지고 중동의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초, 중, 후기에 3시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턴수는 10턴입니다. 턴과 라운드가 좀 반대로 돼 있어요. 이 게임은 10라운드에 뭐 한 7, 8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게임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불 붙어버리면 재밌죠.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한을 빨갱이 국가로 만들어버린다든가, 파키스탄과 인도를 상당히 친하게 만든다든가, 데프콘 수치가 1까지 떨어져 버리면 핵전쟁이 발발됩니다. 이 핵전쟁을 발발시켜버린 사람은 전쟁의 책임을 지고 게임에서 패배하게 돼요. 냉전이잖아요. 실제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을 정말 테마적으로 잘 살린 게임이 이 황혼의 투쟁이고요. 커플끼리 너무 좋아요. 이 게임 꼭 해보세요. 한 3시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커플 추천 게임은요, 바로 내 도시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드는 게임 서버비아입니다. 서버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창 기다리시는 분이 많죠. 게임의 메커니즘은 되게 단순해요.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타일들이 쫘라락 깔릴 거예요. 왼쪽에 붙어있는 이 숫자들이 이 타일의 가격,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붙는 가격. 예를 들어서 이 타일 오피스 빌딩을 살려면 10연원을 내고 사와야 됩니다. 사와가지고 내 도시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있죠. 요거는 돈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받는 건 아니고 동그라미 수치를 한 칸 올려줘요. 요거는 라운드 끝나고 계속 1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접한 파란색 타일마다 1원 더 받는 게 없으니까 패스. 그리고 또 요게 혜택이 있죠. 인접한 파란색마다 까만색이 한 개 올라가네요. 요 위에 거는 돈, 밑에 거는 명성, 점수예요. 명성은 뭐냐면 요 숫자만큼 라운드 끝에 내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내가 1원을 받고 내 점수말을 2칸 이동시켜주면 되죠. 인구가 무작정 는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게 막 늘다 보면 이렇게 빨간 선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 빨간 선은 뭐냐? 요것도 마이너스 1, 요것도 마이너스 1. 얘네들이 한 칸씩 깎이게 되죠. 그럼 인구가 좀 더 천천히 늘겠죠? 네, 당연히 큰 도시에는 그만큼의 페널티가 따르는 법입니다. 타일은 크게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란색, 요거는 이제 상업 건물. 여기 노란색은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은 돈 버는데 유리하죠. 대신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게 돼요. 공장이 근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녹색. 녹색은 주거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구들을 많이 올려주죠. 요 회색 타일은 공공건물을 얘기해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런 여러가지 종류의 타일들을 모아서 나의 도시를 예쁘게 꾸며서 결국 게임의 마지막에 가장 높은 인구수를 달성하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 바로 서버비아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이런 도시를 만들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 역시 2인하면 버건디죠. 버건디의 성입니다. 버건디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시스템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 살린 펠트의 역작인 게임이고요. 시작할 때 주사위를 2개를 굴려요. 빠라랑 1, 2가 나왔네. 이렇게 1을 딱 사용하면은 1번에 있는 타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2를 또 사용하면은 요 배를 2에 맞게 성과 인접해 있는 곳에다가 2에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배치해가지고 점수를 마구마구 땡기는 게임이 버건디입니다. 각각의 타일에 조금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요 갈색들, 갈색은 마을입니다. 마을마다 특성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라는 게 아이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얘는 배인데 배는 주로 무역을 하죠. 여기서 내 마리 한 칸이 가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선 잡으려고. 또 하나는 무역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요렇게 아이템들이 쌓이거든요. 무역품이에요. 얘들을 하나를 가져올 수 있죠. 주사위를 사용해서 무역품을 갖다가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칸을 뿅뿅 이렇게 다 채운다면 3칸을 채웠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동물들을 뿅뿅뿅뿅뿅 채운다면 처음엔 2점이지만 이러면 4점, 6점, 8점, 10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동물에 한해서요. 회색 타일을 가져오게 되면 광산입니다. 라운드가 시작할 때 실버링을 하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버링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실버링 2개를 지불하면 가운데 있는 까만색 타일 있죠? 요것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보드게임을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이, 그리고 약간의 보드게임의 유전자가 흐르는 분들, 요 버건디를 처음 하시면 거의 이런 신세계가 라고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이거 갓게임이죠. 버건디는 아우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재밌어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게임들은 어느 정도 게이머들의 2인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정말 초보들도 할 수 있는 쉬운 게임입니다. 뭐냐면 바로 로스트시티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게임 구성물은 요 판 1개랑 요 카드 60장이 다예요. 핸드는 8장을 받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2가지입니다. 등록을 하거나 카드를 버리거나. 일단 등록은 자기 앞에 색깔에 맞게 카드 한 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란색 카드를 내려놓는다. 달을 노란색 칸에 맞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카드 한 장을 먹으면 되죠. 문제는 이 노란색 4 다음에 노란색 6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8을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 6을 내려놓는 건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됨. 카드를 반드시 순서에 맞게 내려야 됩니다. 작은 카드부터 높은 카드까지.
카드를 내려놓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려놔야지만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점수 어떻게 얻는데, 예를 들어서 4, 6, 8을 내려놨다고 치면 이 숫자의 합은 18점이죠? 기준은 20점입니다. 20점보다 낮은 건 마이너스로 취급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내려놓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점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손해죠, 사실. 20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카드들부터는 이제 다 점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서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한 장을 색깔에 맞는 곳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한 장을 먹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이렇게 흰색을 버렸다, 요것을 손으로 가져와도 돼요. 그럼 이 악수하는 건 뭐냐면, 이 가장 처음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요 밑에다가 9까지 내려놓는다고 치면은 점수가 14점에 9니까 23에 25점이죠. 점수가 5점인데 악수가 한 개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서 10점까지 받게 돼요. 만약에 악수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면 3배가 돼서 15점이 되죠. 악수는 총 3장이 있고요. 악수 3장을 다 모으게 되면은 총 4배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을 숫자를 다 못 채워가지고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마이너스도 4배가 돼요.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카드죠. 덱이 다 떨어질 때까지 서로 카드를 쌓고요. 덱이 다 떨어지는 순간 바로 게임이 끝나고 점수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은 되게 소소하고 간단한데 커플끼리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커플도 이 게임 정말 초반에 많이 했고요. 처음이고 보드게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커플 게임이 바로 이 로스트 시티. 아우 재밌어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네,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요, 바로 살인자 잭을 찾아서 경찰들이 추적에 나서는 화이트채플에서 온 편지입니다. 자, 이 게임의 테마는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살인마가 어떤 여성을 살해를 하고 자신의 은신처까지 도망가는 보드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잭은 여기서 지금 살해를 한 거예요. 잭은 요 하얀색 칸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잭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경찰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자신의 트랙에다가 3번 칸에서 죽인 후 5번 칸으로 도망갔다라는 표시만 할 뿐이죠. 그랬을 때 경찰은 이 잭을 찾기 위해 추적을 합니다. 경찰이 주위에 있는 4번 칸, 11번 칸, 12번 칸에 잭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잭이 만약 이번 라운드에 4번, 11번, 12번 칸에 갔던 적이 있었으면 그곳에는 단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잭이 17번 칸까지 이동을 했으면 이 노란색 수사관은 5번 칸에 단서가 남아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잭은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난 이번에 간 적이 있어, 단서가 있어 라는 흔적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두 턴 지났기 때문에 첫 턴에 일로 왔구나, 두 번째 턴은 여기 갔든가 여기 갔든가 하여튼 요 안에 어디에 있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4라운드 동안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다면 잭의 승리, 그 전에 경찰이 잭을 찾아낸다면 경찰의 승리가 되죠. 1대 다수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본 결과 이 게임은 1대1 게임이다. 그래서 커플 게임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쫄깃쫄깃합니다. 초보 처음 하시는 분께 잭을 시켜주세요. 아주 못 찾을 것 같죠? 얘네들이 겁나 잘 찾아요. 수사망을 좁혀온다고. 이렇게 여기 있는 잭은 쫄깃쫄깃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커플 게임 5개를 추천을 드렸고요. 2인도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커플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